안녕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시모 때문에 싸우고 화딱지나고 열받아서 진짜 아침까지 쌍욕이 다 나오네요. 지금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서 말이 좀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신도 없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곳에 글을 적어 볼게요. 이번이 결혼하고 세 번째 맞은 명절이었는데 작년 설에는 친정에 아예 못 갔고 추석에는 당일에 가기로 해놓고 다음날 갔습니다. 꼭 못 가는 날이 생겨요. 작년 설에는 시모가 본인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안방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설 차례 지내고 밥 먹자마자 아프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시며 완전히 들어 누워버리시더니 밥 먹은 거 치우고 간식거리 먹다 보니 반나절이 지나고 괜찮아 보이셔서 갈만하면 들어 누우셔서 결국 친정을 못 가게 된 거죠. 저희 못 가게 하려고 온갖 아픈 척 불쌍한 척 다 한 거에 몇 번 속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남편이 부탁하기를 엄마도 아프고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 이번만 처가 가지 말자. 다음 명절부터는 시가 처가 번갈아 가며 먼저 가자고. 이번 설은 장모님께 죄송하니 본인이 용돈 200만 원 드리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한 건 짜증났지만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정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 우리 안 가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데이트나 하실 텐데 데이트 비용이라도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고 좋게 넘어갔죠. 다음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 갔다가 당일에 친정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설에 친정 갔다가 시가 가는 걸로 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당일 저희가 가려고 하니 또 시모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체한 것 같다.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당한 게 있어서 낌새를 느끼고 병원 가자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가보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몸이 이런데 내일 갈 수 없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아픈데 우리가 좀 더 일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벌써 두 번이나 이러니 짜증이 치밀었지만 아프다고 하니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다음 명절에 나도 연휴 마지막 날 올 거라고 그렇게 거래하고 다음날 친정을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뭐가 됐든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결혼 전에 못 박아 두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하겠다. 하지만 여자만 일하는 집에 시집 갈 생각 없다고 10번은 말해서 시모도 제가 남편 시키는 거 뭐라 못하고요. 어쨌든 같이 치우고 일을 했죠. 시모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는 멀쩡해 보이다가 제가 말만 걸면 앓는 목소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 봐도 감이 오지만 이미 결론이 난 거래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은 어차피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다음날 가기로 했으니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할 계획을 미리 짜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오랜만이고 해서 멀리 못 가고 근교 가서 쉬고 자고 올 심산으로 온천을 예약하고 나는 가성비 따져가며 온천이며 근처 맛집이며 하루 종일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또 온천이 가깝기도 해서 동선을 짜놓았고 첫날 가서 2박 3일 하고 아침에 아빠 엄마는 본가로 나랑 남편은 시가로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했죠. 또 온천 여행하고 가면 시가로 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행 일주일 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정에서 2박 3일 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갈 온천 여행 예약했어. 왜? 어차피 집에 있으니 우리 집 음식도 제사도 안 하는데 여행 가는 게 낫지 싶어서. 이때 아니면 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되면 어쩌려고. 그럼 평소에도 아무 데도 못 가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데 내가 가봐야 하는 거야? 이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 남자는 지금 설 당일에 자기네 집 시모가 또 아프다든지 무슨 일을 만들어내서 갈 계획이라는 것을요.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남편은 뜨뜻미지근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에 여행 간다고 다 말씀드려놨고 이번에도 무슨 핑계를 대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난 너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실질적으로 벌이도 따지자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매년 스트레스 받아가며 너랑 살 이유가 없다고.
이미 2번의 불공정한 명절을 보내서 너한테 신뢰가 떨어졌으니 이번에 만회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틀 전쯤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셔서는 대뜸 난리 생난리를 치네요.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하냐며 남편한테 모든 내용을 들으셨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컴퓨터 방에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스피커폰하고 핸드폰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놈이 스피커를 끄더니 자기가 받아들고 엄마 저번 추석에 늦게 갔다고 뭐 이러더니 대뜸 안 가면 이혼이라더나 뭐라나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멍청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지금까지 공평한 척, 이성적인 척, 자기가 알아서 중재하는 척 다 하고 살더니 지금 제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건가 싶고 이게 남편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핸드폰 주면서 받아볼래? 이러길래 제가 다시 받아들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시모는 아까보다 한층 높은 옥탑으로 소리치고 남편을 잡아도 유분수지 너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도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열이 확 받던 찰나라 욱해서 전화 받아서 이판사판이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작년 추석에 시댁에서 2박 했잖아요. 어머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명절에 집에 가야죠. 매번 어머니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평생 명절에 딸과 사이 못 보고 사시나요? 시모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매년 설마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어머니, 매년 설마다 그러는 거 싫으시면 올해 명절은 저희 집에서 먼저 보내고 내년 명절은 어머님 먼저 찾아뵐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가 며느리인데 신랑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길래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집도 혼수도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도 제가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이 더하지도 않고요. 돈도 벌면 제가 더 벌었지 이 사람이 더 벌지 않아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체? 라고 했더니 이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소린만 지르시네요. 저희 어머니 진짜 성대가 좋으시거든요. 어쨌든 중간중간 말 다 끊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무시하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더 악쓰면서 소리 지르시길래 소리 지르시면 이 사람 바꿀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옆에서 스피커로 다 듣고 있었지만요. 싸가지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그냥 스피커 끄고 남편한테 핸드폰 던져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화 끊고 남편이랑은 대판 싸움이 났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네가 이혼이라는 말을 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응, 맞아. 나 한 말은 꼭 지켜. 두고 봐. 대화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휴 첫날에 새벽부터 일어나 채비하고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거쳐서 가야 해서 오시면 같이 밥 먹고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차려서 토스트랑 커피, 과일 먹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런 정신병인 시모는 처음 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부모님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셨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모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신을 부여잡고 일단 문을 열어주었고 시모는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라고 친척들 다 여기로 오라고 했다 하시는 거죠. 한 번 또 욱하는 마음을 누르고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니까 있는 고집은 다 피우면서 장 본 것도 방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사돈 오시면 말씀 좀 드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 연세에 비해 젊게 사시고 어떻게든 신세대로 사시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시대에 맞는 소리만 하셔서 아무 말 못하시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 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집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뭐 찾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치우지 마세요. 제가 갔다 와 치울게요.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엄마 왔는데 못 가겠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그냥 두 분이서 가라고 할까? 지금 돈 뽑아와서 용돈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는 겁니다. 정말 그때 아까 덜 돌아간 꼭지가 마저 다 돌아서 그냥
밖에 시모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개싸우듯이 싸웠습니다.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지 이게. 네가 한 만큼 내가 너네 엄마 무시해봐? 용돈? 돈으로 몇 번이나 해결할 건데. 네가 작년 설에 200만 원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건데 일부는 내가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냐? 두고 가? 너야말로 생각 없어? 이러면서 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둘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공평하게 못하면 이혼이라고 10번을 더 말했어. 라고 하고 그대로 짐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이라고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이혼할 거라고요. 엄마는 당황하시죠. 여행을 몇 분 앞두고 기분 상하셨겠죠.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제 엄마는 제 편인걸요. 시댁 남편 전화 받지 말고 나 데리러 오라고 어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엄마 차를 탔습니다. 만나서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제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무슨 낯으로 하시냐고 앞으로 차단해버리겠다 하고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신거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온천 잘하고 좋은 회사 덕에 오늘까지 쉬어서 본가에서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습니다. 명절에 일 안 해도 되고 시댁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일 벌어지니 솔직히 더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할 땐 그냥 연애 중이었던 남편이 계속 빨리 결혼하자고 보채고 나이가 찼으니 하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도 사랑도 없이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나이가 차서 그냥 결혼해서 의미 없는 인간이랑 살 부비고 살 만큼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서류 보낼 거고 협의 안 되면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근데 저 능력 없는 놈이 변호사 사고 말고 할 머리도 돈도 없을 테니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부모님도 인생 네가 사는 거다라고 하고 별 말씀 없으시네요.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지만 제 행복 찾는 게 결국 효도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시모는 전화 와서 차단당하고 있어요. 시모는 문자를 할 줄 모르는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남편은 카톡으로 한다는 말이 화 좀 풀렸냐고 하네요. 화? 이게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니? 진짜 멍청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건 유전이구나 싶다.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이지? 내가 너무 받아줬다. 그래 내 탓이다. 근데 이제 어쩌니? 나는 분명 여러 번 경고했고 사실 같이 살면서 붙은 정 다 떨어져서 사실상 너랑 이혼해도 상관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쿨하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을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희열이 느껴지네요. 해방감도 들고 인생 막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바로잡게 되네요. 이혼 마음 굳혀서 글을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여기서 남자 보는 눈 많이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당연히 저는 이혼했고요. 진짜 제가 이혼할 줄 몰랐는지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별로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정말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밑바닥을 한번 봐서 그런지 마음이 식어버리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한번 돌아서면 정말 뒤도 안 보는 끝인 스타일. 그러고는 말했죠. 네가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고 합의 이혼으로 끝나겠지만 질질 끌면 소송 걸어서 그동안 녹음한 건 모두 풀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요. 그 인간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나 봐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그 사이에 시어머님 2번 정도 찾아와서 이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호통치시며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 정말 막장이라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 경찰 불러서 다시는 접근 못하도록 했는데 또 그 다음에도 술 드시고 오시더니 정말 사죄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 하나요? 그 전에 오셔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요. 생각해보면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게 하늘이 도운 것 같고 어쩌면 저는 결혼이랑은 안 맞는 사람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요. 제 사연에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른들의 말만 잘 듣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에 그게 무조건 맞는 줄 알았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약 15년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를 한번 보고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들이댄 남편. 연애할 때는 진짜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두 주듯이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줬어요. 솔직히 결혼 전만 해도 남편 집은 재벌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유복한 환경이었고 저희 집은 아버지 사업이 너무 안 좋게 진행이 되어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결혼 이야기를 건네면 한번 소개받아보고 싶다고 연락이 들어오자 저희 집에서는 아주 화색을 띠면서 좋다고 했었죠. 솔직히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남편의 오만한 성격이랄까요? 그 당시에는 집안에서 저의 위치는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떠밀려가는 시기였던지라 부잣집에서 저를 좋아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여자는 고로 그냥 남자 잘 만나서 아이 잘 낳고 살면 된다고 저를 떠밀다시피 넘겼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부모님도 당시에는 하시던 일이 너무 잘 안 풀리셨죠. 점점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데 사돈의 덕 좀 보고 싶었겠죠. 그렇게 저는 어쩌다 보니 남의 집에 팔리듯이 시집와서는 온갖 더러운 꼴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부자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었는지 맨날 자랑질을 하면서 우리 집안에 솔직히 네가 어울리기는 하냐며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건 기본에 날이 갈수록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가끔 선을 넘어서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말까지도 하더군요. 너를 낳아준 부모님은 도대체 젊은 날에 뭘 어찌했길래 그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집안에 돈이 없냐면서요. 그래도 초창기에는 남편이 그 당시에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결혼하자마자 따로 분가하고 저희끼리 살던 집에서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부르면 남편이 막아주고 시모랑 싸우고 하더니 그게 딱 4년을 못 가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변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그래도 전 남들한테 나름 이쁘게 생겼다, 곱게 생겼다는 말들을 듣고는 자랐지만 남편을 처음 볼 때부터 무섭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껌뻑 죽고 또 공부도 잘해서 좋은 회사를 다니기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부모님한테 떠밀리듯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게 된 결혼이었는데 남편의 그런 사랑이 끝난 이유는 바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와 대화도 회피하고 아이도 잘 안 봐주고 뭐가 그리 급한지 맨날 출장이다 야근이라 라면서 늦다가 한 번은 술을 진탕 먹고 와서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소파에서 자더군요. 저는 편하게 자라고 옷이라도 치워주다가 남편 코트에 묻은 여자 머리카락들과 향수 냄새를 맡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도 못했었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침착하게 정신줄을 잡고 일단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그 당시 휴대폰 속에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들이 남겨져 있더군요. 그때 휴대폰 속에서 더 짜증이 났던 것은 제가 집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게 돈을 못 벌어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학원비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요즘 회사가 한창 어려워서 성과금도 적게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인간이 상간녀한테는 선물까지 해줬다고 문자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오빠가 사준 선물 너무 좋다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자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자다 깨어난 남편이 저에게 미쳤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의 핸드폰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자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래서 뭐 네가 어쩔 건데 라는 말들을 하며 이제 제가 질렸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라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때부터 상간녀와 남편은 대놓고 따로 집까지 구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련한 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렸네요. 저 정말 그대로 이혼해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이 둘 다 남편이 데려간다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그거라는 남편은 이제 대놓고 그 여자 집에서 지내며 가끔 애들 보고 싶을 때마다 집에 와서 자고 가고 그냥 저를 마치 첩 같은 대우를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알고는 시댁에 같이 따지러 갔지만 돌아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욕설과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어디 감히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하냐면서요. 이혼하면 인생 망가지는 것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딸일 텐데 돈 없어서 빈손으로 시집 보낸 주제에 감히 어디다가 따지냐는 시어머니. 정말 그날 저는 피눈물이 흐르더군요. 순간 저는 감정이 복받쳐서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저희 엄마는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시면서 감정이 과잉된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천천히 같이 생각해보자며 데려가더군요. 그때부터 진짜 남편이랑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아가게 되었고 남편은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붙여주고 있었으며 가끔 아이들 일정에 맞춰 학예회나 이런 것만 참가했었죠.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렇게 돈 벌 능력이 없는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는 시댁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하고 있는 게 많다고 당장 그 거래처들이 끊기면 돈 벌기는커녕 엄청난 부채만 생기고 거기다가 저까지 이혼하고 돌아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진짜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이 또 절로 흐르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시모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이 되어서 남편 없이 혼자 그 집에 아이들과 가면 시어머니가 밥 먹고 있던 제 뒤통수를 갑자기 후려치며 너는 먹는 것도 재수가 없다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이렇게 집에도 들어오지 않느냐고 그 상간녀도 네가 알아서 정리하게 해야지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저는 욱해서 몇 번이나 화를 낼 뻔했지만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다시 이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 있냐며 비아냥거리는 시모의 얼굴이 증오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심정으로 너무 화가 나서 명절 이후로 시모 집에 안 찾아갔더니 시모는 또 예고도 없이 집에 쳐들어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냐며 짜증을 내던 시어머니. 그런 인고의 세월을 살던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어요. 항상 그 사악하고 악랄한 시어머니를 그나마 옆에서 말리시던 시아버지셨고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저를 지원해 주시던 것도 시아버지셨거든요. 저한테는 자기가 미안하다며 망나니 같은 아들놈도 아들이라고 하나뿐인 아들이다 보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사돈 어른 먹고 살 수 있게 지원해 주거나 너 당장 생활비 안 끊기게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말을 해주시던 시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나요? 그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이라는 인간은 갑자기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더니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며 허세만 가득 들어서는 여기저기 갑자기 돈을 끌어모으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 몫으로 분배된 유산조차도 시모에게 빌딩 한 채로 갚아주겠다며 돈을 싸그리 다 끌어모았고 그렇게 시모의 외동아들인 남편 사랑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라 그 당시 유산 분배를 전부 남편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남편 놈은 그러면서 맨날 유흥업소만 들락날락거리며 그동안 같이 살던 상간녀도 버리고는 저에게 간혹 찾아와서 간간히 애들 소식 묻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마다 돈은 보내줬었지만 시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던 때보다는 훨씬 적었죠. 그렇게 그 이후에도 술과 여자에 빠져 살던 남편은 살이 미친 듯이 불어가더니 어느 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간밤에 고혈압으로 급격히 쓰러지더니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날도 어디 업소요저랑 같이 있다가 그렇게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가 뭔지도 몰랐고 그 인간 그렇게 말종처럼 살더니 결국 그렇게 죽어서 업보다 싶으면서도 앞으로 그럼 우리 애들이랑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남편이라 장례식장에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를 때리며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며 펑펑 울더군요. 제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던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구가 제 옆에 다가오더니 이번에 남편 재산을 물려받으면 이참에 시모랑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의 상황을 돌아봤더니 시모의 모든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 모두가 있었고 거기서 모은 돈들이 전부 다 저와 제 자식들에게로 상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 돈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모한테 당당히 말했죠. 제가 그 돈을 왜 드려야 하냐고. 저희 남편이 죽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속을 받은 거니까 어머니가 왈가불가 할 게 아니라며 말하고는 끊었더니 바로 시모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욕하던 시어머니를 끝내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난동이 있었지만 시모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지자 이제는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저에게 말하길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도 주고 집담보도 대출까지 줬다고 자기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면서요. 저는 그리 말하는 시모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거리 생각하면 평생 가난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가지고 유세 떨던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유치장 신세될 테니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하자 시모는 언제 무릎을 꿇고 빌었냐는 듯 갑자기 또 본심을 드러내면서 욕을 퍼붓길래 바로 또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냈어요. 그 이후로 시모와 저는 인연을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살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쩌다 보니 남편의 사고로 뜻밖의 물려받은 돈들이 워낙 많기도 했고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고 정말 10원도 주기 싫었지만 시모의 대출금만큼은 제가 다 갚아주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 시모는 고맙다고 반 억지로 말을 하면서도 저에게 들어온 그 많은 돈들이 너무나도 아까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와는 시모와 며느리 사이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막대할 수가 있었는지 차라리 더도 말고 시아버지처럼 저에게 정도 주고 그러셨으면 제가 아마 지금 모시고 살면서 챙겨들었을 거예요. 왜 꼭 그렇게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는 쓸쓸히 그 자리를 떠나는 시모. 그 이후로 저랑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도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이후 저희 부모님은 일 그만두시고 아이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